이 방송은 짧게 한 작품에 대한 리뷰만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한 요약본입니다. 전체 방송에는 더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 책플릭스 채널을 확인해 주세요. 이 책 제목이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 도발적인 그쵸. 제목이네요. 그리고 부제가 삶을 위한 말기, 문해력, 리터러시입니다. 삶을 그쵸. 위한 말기를 말기가- 영어로 번역하면 리터러시가 되는 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과 글에 대한 책이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재밌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랑 책이잖아요. 네. 여기서는 유튜브는 물론 영상이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만 좀 음. 말의 어떤 공간, 말. 그리고 책은 이제 글에 대한 글의 걸로 공간. 조금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목 듣고 뭔가 유튜브의 대단함. 뭔가 유튜브를 안 하면 아, 죽는 아니다, 거 맞아. 아니다.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네. 아닌가 근데 보네요. 이제 질문형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집어삼킬 것인가? 것인가요? 것인가. 자, 보면은 영상이랑 글에 대한 어떤 그런 게 담겨 있을 거라는 건 예측이 되잖아요. 자, 혹시 두 분은, 이 좀 우울한 예시긴 한데, 자, 여행을 간다라고 네. 했을 때 여행 정보 어떻게 찾아봐요? 네이버 블로그. 너무 오래돼서 사실 기억도 안 나지, 지금. 여행을 오래 못 갔지. 간 지가 검색으로. 오래돼서. 그치. 보통 검색을 어디서 해요? 하죠. 저는 네이버. 네이버. 그러니까 요즘은 다 그 유튜브에 한대요. 블로그에서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네. 요즘 친구들은 네이버에 한대요. 그래서 아니, 여행기? 유튜브에 한대요. 여행기를 막 찾아보거나 책을 보거나 블로그를 검색해 보는 사람들이 그쵸. 있고, 책을 아니면 한 권 사가도 되고. 그렇죠.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 맞아요. 아니에요, 뭔가? 예측하는 게 다를 거예요. 다를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행기나 저도 이제 블로그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여행 사이트를 뒤져보거나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찾아보는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내가 거기 가고 싶으니까 가는 방법, 또 가면은 뭐가 뭐가 맛있나. 가서 어떨지 그렇지. 예측하는 정도? 그렇죠. 근데 영상으로 하면은 거기에 가버리는 거잖아, 내가 간접적으로. 또 가면 어차피 똑같은 거를 실물로 보는 차이밖에 그렇죠.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경험으로 가는 정보를 주는 게 텍스트라면 경험 자체를 제공해버리는 게 영상인 거예요, 간접적으로. 대리만족처럼. 그쵸. 그러게요. 생각해보니 여행기를 유튜브로 보면 여행을 해버리는 셈인데. 그러니까 애매하죠. 그리고 그 사람의 각도에서 찍은 무엇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그 경험을 할 거라는 건 없지만, 그렇지만 사실 영상만 갖고 보면은 정보값이 또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 순간만 담겨 있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음식이 이렇게 예쁘다라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정보는 글에 더 많이 담겨 있고, 대신 그치, 아무래도. 글에는 그 감각이 없잖아. 아무리 묘사를 실감나게 하더라도 정확하게 그 현장의 모습, 그 분위기. 그치. 식당이라고 하면은 뭐 음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주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글이냐 영상이냐라는 어떤 그런 차이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느끼고 있지만 좀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말과 글의 어떤 대비 같은 것들이 좀 정리가 되는데, 이분들이 얘기하면서 저자가 누군지도 얘기 안 했구나. 저자는 응용언어학자 김성호 선생님이라는 분과 응용언어학자입니다. 응용언어학도 흥미로운 분야죠. 문화연구자 엄기호 선생님 두 분인데, 언어학자와 문화연구자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이 말과 글의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인 거죠. 사회적인 언어에 대해서. 그렇죠. 동시에 여전히 읽고 쓰는 두 사람, 이렇게 소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 제목은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인데, 이분들은 사실 학자들이잖아요. 읽고 쓰는 분들인 읽고 거예요. 쓰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쓰신 거라는 걸 좀 유념을 하시면서 들어보시면, 네. 어쨌든 말과 글의 대비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재밌었어요, 저는. 재밌네요. 네, 우리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지금 글로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에는 과장이나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재미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렇죠. 예, 듣는 맛. 엄청나게 논리가 정연하다거나 뭐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근데 글에서는 의미가 무엇이냐,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이런 거 따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딱 유튜브가 지금 뭐 엄청나게 인기고 유튜브 시대다라고 하면은 좀 소위 말하는 좀 꼰대적인 그 발언들로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사고력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글을 안 보니까 그렇게 또 또 네. 한단 말이죠. 맥락을 따지는 능력이 저하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죠.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네. 네,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그렇죠. 네. 유튜브만. 저는 되게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일하면서. 언제였냐면 제가 2018년에, 그 2년 전이죠. 대도서관 있잖아요. 네. 유튜브 네, 크리에이터. 대도서관이 저희 방송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잠깐 있어요. 했었죠. 네. 거의 일주일 조금 넘게 했는데, 그때 이제 장강명 작가가 출연하는 코너가 있었어요, 저희 방송에. 제가 그 코너 담당자였는데 유튜브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장강명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 대도서관 앉아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뭐라고 크리에이터. 했을까? 독자는 자기가 일부러 좀 악역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했어요. 자기 얘기가 어떻게 비칠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텍스트를 소비를 할 때는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이해가 안 되면 멈추기도 하고, 무슨 말이지? 곱씹어보고. 그치, 돌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좀 뭔가 따라가면서 생각을 하는데 영상은 사실 감각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해 안 되면 돌아갈 수는 있지만 근데 그런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좀 더 적극적인 소비를 하게 되고 아무래도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는 좀 더 수동적이다. 수동적이고 감각적인 소비를 하게 된다. 이제 이런 우려를 밝혔습니다. 대도서관은 동의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반론했나요? 그래서 반론도 미디어 세대는 멀티플레이가 된다. 적응이 되면 꼭 영상에만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상도 그렇게 막 무비판적으로만 소비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걸 보면 이것도 핀트가 어긋난 거예요. 둘이 다른 얘기인데? 다른 얘기예요. 이 어긋난 상황 자체도 되게 상징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글을 다루는 장강명 작가는 논쟁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토론을 하고 싶었던 거고 사고력의 어떤 그런 게 글을 읽을 때와 영상을 볼 때가 다를 다르다. 수밖에 없다는 걸 지적을 근거를 딱 가지고 얘기를 하고 했는데. 싶었는데 그럼 근거가 있죠. 돌아갈 수 있다 없다. 문장을 따라가면서 자기가 곱씹기도 한다. 근데 대도서관은 그 말 자체에 담겨있는 영상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져와서 그게 아니라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라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맞는 말인데 어떻게 보면은 서로 핀트가 완전히 다르고 되게 한 명은 글에 대해 한 명은 영상에 대해 만드는 사람들인 것처럼 상징적으로 뭔가 그런 태도 차이가 그 있었던 거죠.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전혀 다른 방식 거죠. 자체가 한 명은 텍스트이고 한 명은 영상적인 거야.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신기하네. 예, 제가 이제 뭐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뭐 텍스트가 우월하고 영상이 천박하다 그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글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네, 말은 좀 너와 나 사이 오간 대화, 뭐 상황에 대한 맥락을 담을 수 있는 반면에 글은 좀 더 구조적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예시가 나와요. 말이 되게 재밌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해겔의 정신 현상학을 말로 쓸 수 있느냐? 비효율적일 것 같아요. 굳이? 그러니까 논리가 엄청나게 정교하고 복잡하면 그걸 말로 한없이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말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쵸. 말하고 나면. 그런 게 있고 또 말의 그럼 장점은 무엇이냐? 우리가 연설 생각하면 돼요. 사실 제 생각에는 똑같은 내용인데 연설문을 텍스트로 보는 거랑 그 현장을 보는 건 그럼요. 완전히 다르죠. 그 사람의 어떤 네. 아우라를 만들어주는 건 일종의 절대적으로 퍼포먼스. 말이죠. 말은 퍼포먼스라는 거. 우리 지금 퍼포먼스 하고 있는 거야 사실. 그죠? 그래서 이거 너무 어렵고 재미없는 책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리고 솔직히 개념들이 좀 나오긴 합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계속 예시들이 나오고 예, 이렇게 풀어가는 어떤 현실에 대한 어떤 그런 예시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아주 막 이렇게 지루하다거나 동떨어진 얘기처럼 느껴지진 않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책이 아니네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유튜브에 대한 얘기도 나오나요? 나오죠. 유튜브에 대한 얘기도, 그러니까 유튜브 자체 컨텐츠가 아니라 유튜버가 소비되는 시대에 대한 얘기인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요즘 뭐 가짜뉴스가 네. 유튜브에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짜뉴스들 당연히 문제지만 소비하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소름. 노인네들 유튜브 좀 그만 봐라. 혹은 야 요즘 애들은 유튜브만 봐가지고 사고력이 떨어져라는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소위 말하는 지금 소위 텍스트 문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위아래로 꼰대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영상 세대는 그 유튜브가 되게 10대, 20대 그리고 50대, 60대 매체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3040들이 소위 우리나라에서 가장 교육 잘 받은 지금 그리고 소위 식자층이 많고. 그쵸 문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유튜브를 되게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마치 그냥 오락 그렇죠. 이런 것처럼 라는 보고.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유튜브든 글이든 잘 이해할 수 있는 말기, 문해력, 그 리터러시를 키워야 되는데 그거는 야 너 왜 그 말도 못 알아듣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 왜 되게 나한테 하는 말이지. 왜 책들을 막 바라보면서 얘기하니까 아니에요. 혼내켜요. 참. 위험했다. 그래서 그렇게 너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역량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에는 그래서 멀티 리터러시를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 영상에는 영상의 문법대로, 글에는 글의 문법이 있는 것이고 그것들을 잘 활용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 사실 모두의 목적이지 않겠어요? 양쪽 다를 그렇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네. 사람이 뭐 그런 사례도 막 나옵니다. 제가 뭐 너무 길게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도 실제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나오고요. 좀 이런 내용과 별개로 이제 제가 추가를 하나 하고 싶은 내용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독자가 사라지고 있다. 무슨 얘기일까 싶죠? 그럼 말하는 사람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두가 독자가 아니라 저자의 길을 말하는 자기는 말하고 싶어 하지 듣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거야. 그리고 읽으려고 하진 않고 쓰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독자가 중요하냐? 읽는 행위가 없으면 해석이 없다는 거예요. 해석이 없고 그 의미를 풍부하게 할 수가 없어. 자, 쉽게 말하면 SNS가 지금 텍스트가 가장 많이 도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SNS에 우리가 반응하는 방법이 뭐죠? 좋아요. 좋아요. 댓글. 리트윗. 댓글 길게도 안 써요. 댓글 길게 쓰면 그치. 싫어해. 싫어해. 그래서 이렇게 되게 단순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SNS는 이 책에서는 또 이런 단순한 반응뿐만 아니라 동의합니다라는 표현 자체도 위험한 거다라고 지적을 해요. 왜 그러냐?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100% 똑같진 않죠.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비 오는 날엔 막걸리에 파전이지 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김치전이지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빗소리 들으면서 마시는 와인이 얼마나 훌륭한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비 오는 날에 막걸리에 파전이지라는 말에 댓글이 좋아요. 좋아요 그치, 동감합니다밖에 그치. 없으면 음. 좁아진다는 거예요. 해석이 그 좁아지고 하나로만 귀결이 되고 그게 넓어지지 않고 아무도 거기서 배움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죠. 다양한 알겠어요. 생각을 기억해뒀다가 경험할 기회가 없고. 네, 김치전에 와인? 덕PD가 아니, 올리는 김치전에 와인이라니. 아니? 네, 뭐 제가 하나 이제 올리면 댓글 길게 쓸게요. 네, 제가 댓글 우스개로 이제 준비할게요. 취향의 문제를 얘기를 했지만 이게 사회 문제나 정치 그쵸. 문제가 되면 어떤 진짜 심각한 의견의 거예요. 문제가 그쵸. 되면 아무런 확장도 섬세한 해석도 추가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시점에도 검찰개혁이 한창 이슈인데 사회적으로 검찰개혁 동의합니다라고 하면은 좋아요로 끝나면 검찰개혁의 방향성은 엄청나게 많아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뭐 검찰 내부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 다 다른데 여기서 그냥 뭐 예를 들어 추미애 장관 편이냐 윤석열 총장 편이냐로 단순화시켜서 나눠버리면. 마치 그냥 인기 투표하듯이 상대편 욕하는 그림은 좋아요. 음. 아니면 싫어요. 아니면 뭐 욕하고 뭐 그런 식으로 돼버리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아 독자가 사라진 시대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독자가 죽으면은 또 누가 죽겠습니까? 저자도 죽겠죠. 저자도 그쵸. 죽어요. 왜냐면 잘 읽는 사람이 없으면 잘 써야 될 이유가 없어. 그래서 특히나 SNS 시대다 보니까 자 예전에 우리가 텍스트를 접하는 경로는 뭐 책, 칼럼, 신문. 뭐 논문, 그래서 신문도 이제 일종의 그거죠. 근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칼럼을 쓰더라도 언론사에서 한번 거르는 과정이 있고 그쵸. 요즘 워낙 안 걸르고 나와서 문제되는 칼럼들 많이 있지만 데스킹 하죠 나름대로. 그렇죠. 책은 편집자가 있고 음. 논문은 지도교수라든가 논문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언론사도 다 데스크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무 말이 나가지 않으려면. 음. 근데 SNS는 아무도 데스킹이 없죠. 없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존경받던 작가, 지식인들 몰락하는 거 우리가 엄청나게 보지 않았습니까? SNS로. SNS 시대. SNS로. 근데 SNS에는 좋아요와 뭐 여러 가지 그 정말 즉각적이고 열정적인 반응들이 달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데스킹이 있는 글을 안 쓰고 점점 SNS를 쓰는 거야. 반응이 필터 더 없이, 오고. 그렇죠. 그래서 자극적으로. 즐거우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터러시라고 하면 좀 뜬구름잡는 얘기일 수 있지만 이런 지금 현상에 대한 사회비평까지 좀 담겨 있어서 우리가 사실 말과 글의 세계에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니까 이 책으로 좀 한번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자녀 교육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를 네. 유튜브 시대에 어떻게 해? 네. 그게 무슨 방법론을 명시적으로 알려주진 않아요. 자 이렇게 키우시고 이렇게 키우시고 하진 않지만 마인드를.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가 말과 글에 대해서 성장할 수 있을까 라는 거를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읽어보셔도 여기 네.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리터러시라는 건 옳고 그름을 따지는 도구가 아니라 네 말 맞고 내 말 맞고가 아니라 좋은 삶을 위한 풍부한 역량이다. 맞습니다. 언어와 말.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이제 이 책에 되게 풍부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제가 한 10분 정도 했는데 이 말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풍성한 교양이기 때문에 지적인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 네. 그래서 추천을 해봤습니다. 책플릭스.